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재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과 같은 형태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처리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일당의 73%만이 산재 처리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통상적인 근로 일수인 월 22.3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이러한 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법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근로계수인 0.73을 일당에 곱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실질 임금과 차이가 나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법령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한 근로관계를 지속한 경우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총합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근로계약의 형식, 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실질 임금에 비춰 통상 근로계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통상 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평균 임금을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로했다는 기준은 실제 근로일수가 월 23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을 자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실 근무일수를 판단할 때는 근로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